램쿠라스는 인간의 행위를 중시하며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을 형태화하는 건축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옴에 따라 어떤 형태적 제약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작가주의적이었던 건축 설계와 디자인으로부터 탈피가 램쿠라스를 통해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OMA, MVRDV, BIG 등 수많은 현대 건축가의 결과물들이 명확하게 이건 누구의 것이 확실하다라고 얘기하기 점점 어려워진 이유도 설계의 방식이 특정한 건축가의 반복적이고 합습적인 언어에 기반하지 않고 이용자의 행위, 눈에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한 설계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21세기 규모의 경제에 따라 건축 프로젝트 또한 거대화, 복합화되었고 단일한 언어와 구축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해결해 나가거나 진행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에 발맞추어 설계 조직 또한 대형화되었고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정의 내리거나 특징 지을 수 없는 결과물들을 디자인해내는 건축사무소들이 더 경쟁력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대형 설계사무소도 어떤 작가주의나 계보, 건축적 언어보다는 결국 산업화와 거대화, 복합화에 발맞춘 디자인을 해낼 수 있는 조직으로 성장한 것이 그 기반으로 볼 수 있죠. 결국 건축사 사무소도 개인의 역량이나 경험, 실력보다는 국가가 어떻게 빚어내느냐, 시스템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램쿠라스는 그의 대표작인 시애틀 도서관만큼이나 이 다이어그램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표현 방법도 방법이긴 하지만 그가 생각하는 도서관이라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이고 정적인 공간을 메스감 있고 정말 과감하게 띄워 올려버리는 배치를 선택하고 그 사이 생기게 되는 비어있는 공간에서 사람들의 다양한 행위와 융합을 유도하는 리딩룸과 리빙룸 그리고 믹싱 챔버를 공적이고 자유도 높게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설계하였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탐구의 결과인 다이어그램과 실제 구축된 건축물이 이렇게 명쾌하고 탁월하게 일치할 수 있게 디자인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능력이죠. 이런 건축가에게는 바라는 것이 많을수록 더 좋은 작품이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에서 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뉴홍익 프로젝트 당선안과 서울대 미술관을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규모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필요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요구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프로그램에 대한 탐구와 그 프로그램 사이사이의 불특정한 행위를 예측하고 유도하는 것이 강점인 설계를 하는 회사 건축가이기 때문에 두 프로젝트의 비교를 통해서 아웃풋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해봐도 프로그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프로그램 사이의 융합의 경우의 수는 제곱수로 늘어나기 때문이죠. 뉴홍익 프로젝트도 짧게 코멘트하자면 설계 퀄리티나 프리츠컷 수상 여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것은 아니지만 아웃풋을 보면 확실히 데이비드 치퍼필드나 렌조 피아노를 선정한 것은 약간의 판단 미스로 보여집니다. 마치 급식 자문을 구하기 위해 미슐랭 3스타에게 용역을 요청한 셈인 것이죠. 못할 짓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 둘 대신에 앞서 언급한 MVRDV나 BIG와의 컨택이 성사되었다면 정말 우열을 더 가리기 힘든 컴페티션 그 자체로 토론의 여지가 훨씬 더 많아지는 대학의 미래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담론을 이 프로젝트를 통해 탐구해 볼 수 있는 점을 기대해 볼 수 있었는데 약간의 아쉬움입니다. 뉴홍익 프로젝트는 제 모교이니만큼 별도로 다뤄볼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지 않은 스케일에서도 램쿠라스의 색깔을 아주 잘 보여주는 리움미술관 아동교육문화센터는 필수적인 프로그램을 표현하기 위해 램쿠라스의 작품에 자주 쓰이는 콘크리트 재질의 블랙박스가 감각적이고 메스감 있게 디자인되어 있고 동선을 따라 올라가면 또 다른 별도의 집의 인면이 보입니다. 어쩌면 인셉션의 마지막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는 어떤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집처럼 보입니다. 램쿠라스의 스승이기도 한 OM 웅거스의 집 속의 집 개념이 리움에서는 약간의 뇌절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한 발짝 더 나아간 집 속의 집의 개념까지 나아가 있습니다. 공간의 명암과 크기의 대비를 통해 마치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듯한 연출도 전시에서 다양한 시퀀스를 만들어내는 데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동교육문화센터는 전통적 방식의 예술품을 전시하기에는 기능적으로 굉장히 떨어지지만 캔버스에서 벗어난 입체적이고 큰 규모의 오브제를 넘는 공간의 예술로 나아가는 현대미술 전시와는 엄청난 빛을 발하게 됩니다. 특히 2012년 건축학도 1학년일 때 보았던 서도호의 전시와는 아주 잘 어울렸던 기억을 아직도 생생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9월에 방문했을 때는 무슨 이상한 귀신의 집을 만들어 놓아서 전시에 대한 코멘트는 할 수 없을 정도가 되긴 했습니다.
리움 미술관은 마리오보타를 깊게 파거나 숙고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마리오보타가 컨셉 설계 단계까지가 아닌 시공 단계까지 참여한 새 건축가 중 유일한 건축가로서 전체적인 리움 미술관의 구성과 조율의 부분에 대해서는 마리오보타의 손길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마리오보타의 디자인과 의도를 고려해볼 만한 프로젝트로 보입니다. 마리오보타가 설계한 고미술 상설 전시가 이루어지는 M1은 굉장히 짜임새가 있습니다. 상층부로 먼저 올라가서 내려오며 진행되는 고미술 전시는 4층 푸른빛의 문양 한점, 3층 흰빛의 여정, 2층 감상과 취향, 1층 권위와 신앙, 화려함의 세계로 이어집니다. M1은 특히 전시 방식적으로 정말 훌륭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찻잔을 전시한 공간은 약간의 소름이 돋기도 하죠. 각 층 전시가 끝날 때마다 메인 동선인 회전 계단을 마주하게 되며 역사의 시간적 흐름과 전시의 주제의 환기를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사실 리움 미술관은 한국인보다는 외국인들의 방문객 수가 도드라집니다. 그 이유가 바로 심도 깊은 한국의 고미술 상설 전시가 이루어지는 M1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심지어 M1은 무료입니다. 또 가장 메인이 되는 미술관의 로비가 이 회전 계단의 하부에 천창 역할을 하고 있죠. 리움은 라인업이 너무 대단해서 사실 그 태생부터가 당연히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입니다. 흑백요리사 팀전에서의 100팀을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다들 세계 건축계의 한 획을 그으신 분들이니 자신의 입장만을 고려하고 강력하게 주장하기만 하는 디자인을 했다면 고기의 방에 100팀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조율과 최종적인 결정권을 각 건축가의 자율성을 보호하며 마리오보타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태생적 한계를 잘 극복해내고 생선의 방에 100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마리오보타의 가장 큰 특징은 주변에 시공간적 왜곡을 일으킬 만큼 형태적 아우라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었는데 리움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고려하다 보니 시공간의 왜곡은커녕 정면에 있는 정원, 그라운드 갤러리와 새 메스가 어우러지며 멀리서 봤을 때 조화를 이루어버리게 되죠. 또 고미술 전시를 고려한 M1에 대한 메인 설계를 맡았다 보니 빛을 강제하여 명암의 대비를 극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전시 영역에서는 일절 허용할 수 없다는 것도 마리오보타의 정수를 느끼기에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사익기를 통해서는 조금은 아쉬움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마리오보타의 인면, 벽돌 디자인의 리듬감과 장누벨의 블랙 퍼티나를 활용한 인면 등 재료의 맛을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 있고 메시브함만 돋보였던 장누벨이 디자인한 처마선에서 격자의 패턴의 메쉬가 읽히는 나름 반전의 매력을 확인할 수 있는 느낌도 아주 좋습니다. 리움 미술관에 가셨다면 이 부분을 꼭 놓치지 말고 경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리움 미술관은 오히려 프로젝트를 총괄한 사무건축사 사무소가 정말 수고가 많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주의 명령이 떨어지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내는 능력은 탑급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리움 미술관이 밥보다는 죽에 가깝긴 하지만 말이죠. 미술관 설계는 건축가에 있어서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건축가가 추구하고자 하는 자아성이 강하면 미술품을 감상하기보다 공간이 앞서게 되고 그렇다고 건축가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없이 디자인된다면 그 또한 미술품 의 감상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리움은 여러 번 가도 질리지 않으면서 고미술에서부터 현대미술까지 정말 다양한 작품과 다양한 공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융화와 융합의 여지가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게 읽히는 잘 끓인 본죽의 치즈, 낙지, 김치죽 같은 건축물입니다. 이것으로 대학 교수님들의 팀플을 한다면의 현실판인 리움 미술관 비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